네, 반갑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이런 뉴스들 나와서 흥분들을 감추지 못하셨을 텐데 0.02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오른 거니까 네, 뭐 인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0.02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 경신, 이거 조금 네 기사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우지수가 0.02 어쨌든 올랐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0.16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0.16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뭐냐? 장중에 또는 오전에 낙폭이 조금 있었죠. 하락 포인트를 보이다가 후반부에 끌려 올라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엔비디아 실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목이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시장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박스권이 연결되는 상황,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변동폭들이 다 작아요. 네, 지금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0.35, 상하이도 0.24, 프랑스 0.3, 영국은 0.2,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 그냥 전부 다 숨죽여서 엔비디아 실적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요? 끝에서부터 봐야죠. 네. 끝에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다. 다음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엔비디아 발표 전까지는 중요한 경제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즉 경제지표의 어떤 상황들이 내구재 주문 이후로 지금 나온 게 없죠.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애매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GDP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콤보로다가 좋게 쳐주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시장의 지배적인 추세는 관망하는 것이다,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엔비디아는 1.4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저께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는 올라왔다.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0.37, 0.08 상승했다. 이거 상승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아마존은 1.36 밀렸다. 1%대 상승 하락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도 0.4% 뭐. 근데 모든 패턴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주력 종목군들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시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면 되겠죠. 네. 자, 연준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은 100%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100% 나오는 것도 맞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일단은 3.837, 네.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2년물 국채 금리가요, 낙폭이 좀 커지고 있죠. 3.90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물하고요. 지금 0.07 정도 차이 나는 건가요? 0.0, 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살짝은 기대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게 실적 앞두고서 이제 미증시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기업을 흔드는 메자닌 공포. 메자닌. 이 메자닌이 저거죠. 뭐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공간? 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메자닌, 이건 뭐 상품? 메자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메자닌 옵션?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 뭐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기업들이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인데,
약간 뭐랄까, 좀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뭐 애매하게 섞인 거. 그러니까 옵션이 좀 들어간 거예요. 옵션이 들어간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우선주를 발행한다든지 뭐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뭐 CB 이런 거요. 네.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메자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채권 발행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끌어당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CB에 대한 부분들이 이 투자자들이 CB 원금을 조기에 회수하라는 것은 지지부진한 주가 영향이 크다. 즉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들은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전환이 되든 교환이 되든 뭐 이렇게 주식으로 좀 바꿀 수 있으니까 괜찮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 상환을 하는 이유는 야 주식으로 바꿔도 그렇게 별거 없어 일단 돈 될 때 빼버려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옵션을 갖다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갑자기 야 돈 내놔 이렇게 하면은 돈 줘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옵션을 갖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교환사채 EB라는 거를 또 발행하게 돼. 야 이렇게 되면서 또 다시 이제 하게 되면 또 돈을 또 발행하기 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시 채권을 또 발행해야 돼. 야 이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옵션을 붙여가지고 팔 때는 그래도 잘 팔리는 입장이기도 하고 해서 좋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옵션 때문에 다시 발목을 잡히니까 또 다시 옵션을 붙여가지고 또 다시 채권을 야 기업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돈 필요해? 야, 채권 발행해.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회사채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러면은 이제, 엿먹는 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면은 저거 하면 되잖아요. 유상증자 때려! 막, 이렇게. 야, 진짜 이거는 저거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저거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뭔가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주주들한테 이렇게 삥을 뜯어가지고 회사를 먹여 살리려고 할까요? 이런 기업들은 조금, 반성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 메자닌 공포, 이 채권 발행을 계속하게 남발하게 되면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유가는 다시 내려왔네요. 리비아 생산 중단 단기에 그치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이네요. 리비아 정부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원유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으나, 요거는 이제 단기에 그칠 것이다. 다시, 원유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12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 100만 배럴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리비아. 오, 그렇군요. 중동 지역의 이 산유국들은 이 내전이나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면 진짜 얘네들은 축복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죠? 물론 이제 사막이나 뭐 이런 거 있다 해가지고 좀 척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그냥 전 세계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석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들이 전부 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야,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만 조금, 좀 잘 저거 되면은, 뭐, 내부 갈등, 그게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런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좀, 전 세계가 좀 평화롭게 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오늘입니다. 오늘 인베스터 데이인데, 자, 오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 나올 것 같아 보여요.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 계획은 매년 발행 주식수의 1%를 소각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한다. 이런 거가 이제, 기존까지 알려져 있었던 건데, 이거 최근에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정도로 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면 기아가
예전에 현대차를 넘어섰었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그때 화가 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야 뭐야 현대 기아인데 기아 현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현대차가 5% 정도 확 급등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아가 올라서 현대가 화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 기아보다는 현대가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룰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아가 올라오는데 현대는 니든 뭐 하는 거야. 주주환원 정책이든 뭘 하든 주가 부양을 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5년 동안 약 3조 5천억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것으로 더할 것이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주가에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예상치로만 나오게 된다면 큰 호재.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은 대박 호재.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은, 네, 그냥 별 볼일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뭐, 조단위 수준만 나와도, 1조만 나와도 굉장히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괜찮을 것 같다. 네.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인도 법인, 네, 이쪽에 추진하는 것도 이제 돈이 좀 생기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LG전자도 이거 인도에 상장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1조 잭팟을 노린다. LG전자를 지금 LG전자가 10만원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죠? 네. 10만원 넘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은 자꾸 하고 있었는데,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두 번째 한국 기업이 될 것이다. 야, 이거 앞서서 나간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도 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공개, IPO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또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뭐 보유한 주식을 일부 매각한다거나 또는 뭐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1조 원 가량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할 때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인도 법인은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기업을 이제 증시에 상장을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 법인이 매출이나 이제 실적 같은 부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들 상장시켜도 괜찮아요. 상장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 돈을 더 쭉쭉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기업 공개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자금을 모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장할 거니까 주식들 좀 사세요. 돈 좀 내놓으세요. 네, 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LG전자도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조단위의 그런 잭팟이 터질 수도 있다.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조단위 1조 원 가량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하게 되면 돈이 들어와요. 그 돈을 LG전자가 인도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겠죠. 현대차 이거 있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 해가지고 약 3조 정도 땡긴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LG전자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이 4조 원의 IPO를 진행해서 관심을 한눈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요거 괜찮은 겁니다. 네, 좋은 뉴스가 LG전자한테 나왔네요. 오늘은 반도체 쪽과 이런 쪽이, 전기전자 쪽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네, 움직임일까요? 네. 왜냐면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코스피가 소외된 이유는 금리 차이, 축소, 수출주 우려 탓이다.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지금 뺑기를 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됐다. 수출주에 우려가 있다.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는 게 왜 코스피 지수가 안 가는 건가요? 네. 이거, 네. 한미 금리 차이가 축소되는 게 왜,
우리가 역전해야 돼. 이게 지금 뭔가 얘기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원래 한국이 금리가 높고 미국이 금리가 낮을 때 한미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담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국의 금리가 낮아요. 네. 한국의 금리가 낮은 상태고 미국이 금리가 높은 상태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축소된다. 이거는 네.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자금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네. 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주 우려, 이것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환율 그거, 한 5, 60원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네, 수출주가 이상하면은 그거 문 닫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닌데, 이거 방법이, 뭐, 재료가 이렇게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 증시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네, 지금, 밸류업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주가에. 기대감이 별로 없어. 그 자꾸 팔아먹으려고 해. 기관들 지들 먼저 나서가지고 올라가면 때려먹고 있는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단타 아니면은 거의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기대감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밑에서부터 체력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거든요. 금리 정책, 금리가 이제 차이가 좁혀진다. 이거랑 뭔 상관이지? 네. 괜히 집값 건드리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한미 간의 금리 차이는, 네, 저거 아닙니다. 네, 지금 이거는 오히려 이게 증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는 이제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나는 다 괜찮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네요. 네. 뉴스가 이게 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뭐가 불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네, 황제주의 시총 1위 알테오젠 얘기죠. 시총 1위에 등극을 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의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이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올라갔다.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내려간다. 네. 전기차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 1등, 2등에 있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이 밀렸잖아요. 바이오한테. 그 다음에 저쪽도 있죠. 코스피 쪽에서도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계속 시총 상위에서 완전히 이제 밀려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요거보다도 바이오가 올라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전지가 내려갔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잘 나가는 주식들도 분명히 지금 있어요. 요즘에 유한양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걔네들이 이제 잘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주도주로서 형성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해 보이죠. 왜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등치가 큰 바이오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조금 숫자가 좀 적어요. 네, 포진되어 있는 숫자가.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쪽 보면은 이제 바이오가 많이 올라와서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네, 이게 단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장기적으로 주도하기에는 바이오가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 요거는 다 아는 얘기니까요. 또 넘어가 보고요. 비트코인 줄게, 이 코인 사줄래? 이건 또 뭐야? 헌집 줄게, 새집 다운가요? 네. 테슬라. 전기차가 좀 내리는 모습이 있죠? 네. 리비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렸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안 그래도 주가 안 좋은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더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더 나온 거야?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네, 45만원으로 줄이겠다. 58만원에서, 왜 점점 줄어요? 네.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문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LG에너지솔루션 지분가치 할인율을 70%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 네,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막 들어오지 않고 뭔가 이제 관심들이 식어가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밀렸죠. 자, 목표 주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미국에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테슬라는 산 넘어 산이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이제 뉴스 겹칠 것 같은데요. 네, 그저 같은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오늘 증시는 약간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죠.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가 떨어진 이후에 반등하기 전에 그냥 바로 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이제 쉬었다 갈 수 있는 완충 구간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자, 그런 구간들이 오늘 만들어지게 되면 내일은 마음 놓고 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물론 실적이 좋아야 되겠지만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시장이 뭐 나빠요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관망세에 따른 그런 단기적 변동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주가가 오늘은 좀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좀 먼저 선반영할 수 있다라면 네, 조금은 이제 박스권 탈출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잘 기다려오고 잘 참아왔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오늘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